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모낭염, 주사 피부염의 관계에 대해서 시리즈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염증성 질환이냐 습진성 질환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다뤘고, 그래서 모낭염과 여드름의 관계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의 감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가장 흔한 케이스를 한번 따져볼게요. 얼굴에 붉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피부과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죠? 스테로이드, 피디전 같은 거, 그 다음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바르는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했습니다. 그렇게 쭉 발랐어요. 근데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계속 또 악화됩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듯 하다 악화돼. 그래서 다른 피부과 갔어요. 그랬더니 또 지루성 피부염이래요. 그래서 또 연고를 발랐어요. 근데 좋아지는 듯 하다 또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큰맘 먹고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에서는 주사입니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주사라는 새로운 병이 딱 생겼죠. 갑자기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사? 그러면 내가 그럼 지루성 피부염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 주사라는 새로운 병이 생긴 건가? 혹은 주사를 지루성 피부염으로 오진다는 건가? 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 주사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 일시적인 홍반, 지속적인 홍반, 그리고 구진 농포, 모세혈관 확장, 이 중에 2개 이상을 갖고 있을 때는 주사로 진단한다 그랬죠. 근데 일시적인 홍반, 지루성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속적인 홍반, 지루성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진 농포, 이건 지루성이 굉장히 흔하죠. 모세혈관 확장도 마찬가지로 지루성이 오래됐을 때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루성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혼동됩니다. 그래서 2017년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 표현형이라는 페노타입을 넣습니다. 즉 일시적이지 않은 지속적인 홍반 그리고 비류성 변화를 2개를 표현형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주사라고 진단한다 그랬죠. 즉 얼굴이 계속 빨개, 그러면 주사. 그리고 비류성 변화, 코가 커지면서 조직 비유가 되면 주사. 이런 식으로 표현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빼박 무조건 주사야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주증상으로 홍조, 그리고 구진농포, 그 다음에 눈병증, 그리고 모세혈관의 확장이라는 주증상을 표였고, 그리고 그 중에 2개 이상 있을 때 주사라고 진단한다 그랬죠. 근데 주증상의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과 혼동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루성과 주사는 사실은 오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한 경우에는 혼동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주사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다른 영상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지루성 피부염은 열 대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습진성 질환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습진입니다. 습진. 가렵고 붉어지고 각질 생기고 따갑고 하는 증상들이 생기는 게 습진이거든요. 그러면 주사는 뭐냐? 주사는 실제로 진피층에서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그로 인한 혈관 확장 증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 전체를 얘기합니다. 즉 혈관의 확장과 혈관에 의한 염증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혈관 확장의 모양을 그릴 때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구진 형태, 그리고 농포 형태를 그릴 때 있고, 더 심해지면 비루 형태, 그죠? 증식, 조직이 커지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사 자체가 혼동되는데, 그럼 주사의 일생을 한번 알아볼게요. 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춘기 때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춘기 때 얼굴이 붉어지죠. 보통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저는 쉽게 흥분하면 혹은 긴장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는 게 이제 안면 홍조 증상이라고 하죠. 사실 이 안면 홍조 증상이 주사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안면 홍조에 의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안면 홍조는 보통 사춘기 때 홍조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나타나는 때가 언제예요? 갱년기 때죠. 갱년기 때도 얼굴이 훅 붉어지면서 홍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갱년기가 아니어도 홍조 증상이 여자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사 같은 경우는 여자가 3배가 더 높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첫 번째 안면 홍조인데, 안면 홍조가 사실 주사입니다. 주사는 보통 3단계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전주사기라고 하거든요. 안면 홍조.
간헐적으로 홍조가 나타나는 증상이죠. 얼굴이 붉어졌다 안 붉었다 하는 게 전주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사 증상이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혈관 확장성 주사가 됩니다. 즉 얼굴이 계속 붉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루성 피부염과 혼동이 되거든요. 얼굴의 나비존에서 붉은 형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붉었습니다. 근데 고정된 형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안면 홍조일 때는 붉었다 안 붉었다, 붉었다 안 붉었다 하는데, 이게 바로 증상이 심해지면 얼굴의 홍조 형태를 고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게 심했다 안 심했다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혈관이 확장되는 거죠. 이때 염증성 병변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염증성 주사입니다. 염증성 주사기라고 하는데, 즉 혈관 염증에 의해서 농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툭툭툭 튀어나오는 구진들이 생기는데, 이때가 바로 지루성 피부염과 가장 혼동되는 상태입니다. 염증 자체가 농포가 생기는데 짜지지도 않으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여드름 같은 게 막 박혀납니다. 그래서 이마 쪽에 많이 생기고 나비존에 많이 생기는, 그리고 턱 밑에 많이 생기는 전형적인 구진형 지루성 피부염과 혼동되는 형태죠. 그리고 그게 더 심화되면 후기형 주사라고 해서 코가 뻘개지면서 코가 커지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마 같은 데도 커지는 증상, 조직이 비유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주사가 심해졌을 때 나타난 양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도의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안주사입니다. 안검염이라던가 안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혹은 포도막염, 각막염 같은 염증들이 생기는 거죠. 얼굴은 붉은데 자꾸 눈에 다래끼 같은 게 자꾸 나는 것 같아요. 눈에 자꾸 염증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안과를 가보면 뭐 각막염이라고 하거나 결막염이라고 하거나 포도막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사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근데 안과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만 치료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사에 의해서 생기는 안주사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왜 감별이 어려운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원래 지루성 피부염은 흔한 증상입니다. 얼굴에 혹은 머리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머리에만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데 얼굴에 안면 홍조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질환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도 있고 주사도 있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겹쳐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에 있는데 이때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제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거든요. 일전에 제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이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혈관 신생을 막으면서 혈관이 확장된다고 했죠. 이때 바로 주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성 주사거든요.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됐는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거나 고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오래 쓴 경우는 주사 피부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뻘개져갖고 그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염증성 주사들이 빵빵빵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성 주사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주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에서 가장 혼동되는 타입이 뭐냐면, 제가 지루성 피부염을 타입을 나눴죠. 홍조형 타입, 얼굴이 붉어지는, 그 다음에 구진형 타입, 여드름 같은 게 나는 타입, 그 다음에 습진형 타입, 얼굴이 붉어지면서 짓무르는 타입, 그 다음에 모낭염 타입,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주사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홍조형 타입이랑 구진형 타입 두 가지에서 혼동이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는 굉장히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별하느냐? 사실 제가 환자분한테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는 일반인들이 감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감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만 할 건데, 사실상 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가들도 감별이 되게 어려운 질환이거든요. 실제로 주사의 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17년, 2019년 매년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변하냐면 실제로 피부과적으로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별을 좀 더 잘하려고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를 감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발생 부위가 다르다는 거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머리에 비듬이 생기거나 머리가 붉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은데 머리도 봅니다. 그래서 머리도 붉어.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머리에 비듬이 많고 머리가 가려워.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지루성이 제일 많이 생기는 이 가슴 사이의 문제들, 그리고
등 쪽에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병변이 있으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반면에 주사는 얼굴에만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존, 그 다음에 인당 부위에 주로 붉은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안면 홍조라던가 혹은 염증성 주사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얼굴만 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질의 유무입니다.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이 가장 흔한 증상은 뭐냐면 각질이거든요. 얼굴을 세수를 쫙 하고 났어. 그랬더니 로션을 안 발랐더니 각질이 확 생기거든요. 즉 습진성 질환이기 때문에 각질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주사 같은 경우는 각질이 심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안면 홍조니까 각질이 생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심한 각질이 생기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물의 유무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뭐냐면 습진형 타입이라고 했지. 이런 경우는 긁게 되면 진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데 막 긁어. 그러면 노란 가피가 형성이 되면서 진물이 나겠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은 노란 각질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노르스름하면서 긁으면 진물이 나는 형태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사는 긁어도 진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 습진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의 염증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려움의 유무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성 질환이기 때문에 엄청 가렵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굼실굼실거립니다. 특징적으로 머리카락이 닿거나 그러면 근질근질합니다. 얼굴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스물스물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사 같은 경우는 간지러움이 많지 않습니다.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려움보다는 따가운 느낌이 좀 많고 그리고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약간 붉게 달아오른다는 느낌만 들지 얼굴에 자각 증상이 별로 없는 게 주사 피부염인데 반해서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이 가렵고 근질거리고 화끈거리고 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중심이 되면서 여러 증상들이 생기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사 같은 경우는 얼굴이 따갑다 혹은 자결감이 든다 정도의 약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굉장히 혼동되는 질환이지만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치료한다면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